어제는 올킬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들었던 조합으로는 LA 인절스 승에 미러키 승, 그리고 저 뭐였냐? 나 어제 뭐 줬냐? LA 다저스 언더에 뭐 하나 줬는데 보스턴 승 줬었나? 뭐 아마 보스턴 승 줬나 그럴 거예요. 예, 또 두 개 다 일단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늘은 한 경기 마이애미 경기 제외하고 휴스턴이 불펜데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커트 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커트는 불펜 투수거든요. 길어야 3이닝이고 2이닝 정도 잡아야 돼서 휴스턴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페에 제가 또 이벤트 하나 하려고 이렇게 글 하나 써놨습니다. 프로토 구매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는 거 인증하시고, 카페 어차피 여러분들 맨날 사잖아요. 사는 거 종이든 배트맨이든 사셔가지고 이렇게 사진 올리셔가지고 적중되시면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인증해주신 분 세 분 또 커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최고 배당 맞추신 분 한 분 치킨 드리고, 적중 가장 많이 하신 분 또 백화점 상품권 좀 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좀 글 좀 써놨습니다. 네이버 카페 서로 구매하시는 거 좀 공유하시면서 이 사람 이렇게 샀네 저렇게 샀네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참고 좀 해주시면은, 서로 좀 이렇게 상부상조 한다 생각하시고 또 카페 활성화도 되고 하자는 마음에 좀 열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제 경기들이 좀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좀 프리뷰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바로 하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피츠버그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제가 이거 어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기가 피츠버그 타선이 침묵해버리고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분위기 속에서 이게 흘러가 버리면 샌프란시스코 타격 수준 비교를 했을 때 성적에 따라서 그냥 이 경기는 언더 개꿀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어져 버렸죠. 이정우가 완전히 지금 7월달 8월달 해가지고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맹타를 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더해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이 타선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뭐 어제 3안타짜 라모스도 있지만 저는 스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미스랑 그 슈미트, 얘네 둘이가 그 하위 타선과 상위 타선을 연결하는 이 도량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 정말로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조금 더 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의외로 기대되는 바는 걔네들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바로우즈도 마찬가지고, 바로우즈의 97마일까지 나오는 이 빠른 공이 커맨드가 흔들리지 않았을 때는 슬라이더와 함께 합쳐가지고 굉장히 또 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도 사실 피츠버그의 타선도 리드오프 나왔었던 호르비츠 여전히 이 쿠어스필드에서 내려와서도 타선에 이 활력을 더해주는 힘을 보여줬었고,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 이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로드리게스가 무너졌다라는 점. 피츠버그는 오히려 이 버로우즈가 5이닝만 버텨주면은 오늘 경기에서는 뭐 이전의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애쉬크래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츠버그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필승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산타나까지 가는 과정에 그렇게 실점 상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분명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 7.5점이 잡히죠. 이 7.5점의 기준점으로 제가 볼 때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어제 경기처럼 결국 점수 나는 거 보셨지만 피츠버그가 1회 그거 1점 내고 나서 6회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7, 8, 9회 그렇게 점수를 내가지고 역전승이 된 거거든요. 불펜 싸움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흐름에 이 경기 7.5 언더 가기에는 웹도 이닝 그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피츠버그가 이 경기 쿠어스필드 때처럼 타선이 완전히 폭발하지는 못했었지만 결국 경기를 이기면서 타선 그냥 경기 분위기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결과로 이 끝내기 승리를 어쨌든 했다 보니까 오늘도 후반 싸움까지 가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오버 접근하기보다 이미 7.5점으로 기준점이 잡혔다면 이 경기는
결국 버로우스도 호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경기예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타격이 터질 거라 보고 피츠버그 타선이 이게 투수가 바보였으면 이게 8.5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7.5 나온 거는 결국 버로우스도 결국 호투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제가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로건앱이 호투할 거는 분명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6이닝 2실점 내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지금 호르비체 타격감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메쿠첸, 그 다음에 곤잘레스, 토니펜 상위 타선이거든요. 결국에 얘네들 몰아치기 되어버렸을 때 비비는 싸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이거는 저는 피츠버그 2.5 프랜승 봅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제도 0.2배당 삭감됐던 두 경기 중에서 한 경기 역배 났고, 오늘도 이 경기는 피츠버그 초기 샌프란시스코 초기 배당 1.68배 해외, 국내 1.46배로 0.22배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역배 가능성까지도 또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그냥 2.5 프랜 가면은 비비는 클러치 승부 싸움에서 피츠버그가 뭐 근사치에서 경기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미네소타, 얘네들 뭐 어제 홈런 쇼를 했죠. 진짜로 뭐 어제 멀러, 제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나치부터 시작해갖고 미네소타도 홈런을 계속 갈겼고, 디트로이트도 그의 질세라 어제 뭐 페레즈, 그 다음에 뭐 저 딩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톨킨슨이었나요? 근데 홈런으로 결국 양 팀이 점수가 막 나면서 경기가 좀 난잡하게 흘러가는 와중에 그 디트로이트가 그 경기 중반에 그 장타를 앞세워서 미네소타의 솔로 홈런을 모두 무너뜨리는 역전승을 또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파덱,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하는 파덱과 매튜스다 보니까 이 경기 디트로이트 정배당으로 좀 많이 기울어 있는 경기예요. 하지만 이 경기 또한 오늘도 해외 기준 초기 배당 1.71배 디트로이트, 국내 기준 1.47배로 0.24배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역배 가능성도 열어둬야 될 수도 있는 것을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미네소타가 지금 패배를 하면서 스택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경기를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 지금 미네소타의 상황이고, 미네소타가 최근에 그렇게 팀을 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최근 10경기 3승 7패를 기록하면서 마진조차도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펜에서 힘이 너무 많이 빠져요. 오늘도 패렉이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은 6이닝을 던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만, 이 매튜스도 분명 패렉에 비해서 오히려 구위 자체에서 빠지는 선수는 아니에요. 공도 빠르고 나쁘지 않은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얘가 보여주고 있는 성적을 따지고 보면은 워싱턴전을 제외하고 7월달 후반기 이 3경기에서 콜로라도 원정에서 4이닝 5실점,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4.1이닝 5실점 하면서 이 7월달 피안타율만 3할에 WHIP도 1.33 수준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홈에서 이렇게 터져버리고, 시즌 중 디트로이트가 보여주는 홈 승률 37승 21패에 못지않은 그 타격이 지금 디트로이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파덱의 이닝 히터 능력이 조금만 발휘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가 이 뒷심 싸움에서까지도 크게 밀릴 경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디트로이트는 이제 피네건이 나와가지고 또 세이브를 하기도 했었고, 헌터 칸넬 등판을 했지만, 오늘 경기 뭐 한니피부터 시작해갖고 홀튼 자원까지 아직 여유가 있고 피네건 연투까지 가능한 상황인 걸 감안을 한다면, 이거는 디트로이트의 승을 볼 수밖에 없는 데이터는 맞다. 다만 지표상으로 봤을 때 배당 삭감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외 구매 흐름이죠. 구매 흐름에서도 이 대중들의 구매 흐름입니다. 구매 흐름이 이 반반이에요. 미네소타, 이게 원래라면은 커버스 기준으로 초기에 해외 정배당 구매율이 71%였는데 현재 44%대 56%로 미네소타 구매율이 44%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회사들은 다 일단은 디트로이트 보는지 구매 자금에 있어서는 87%가 디트로이트 쪽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점까지만 일단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디트로이트 승 보긴 합니다만 배팅은 권장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워낙 이 국내 해외 배당 삭감에 좀 예민해요. 제가 계속 이걸 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게, 제가 경기 뭐 승 이렇게 딸랑 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막 써서 주잖아요. 해외 배당, 프로토 배당, 삭감비,
해외 구매율, 뭐 강수확률, 별점 뭐 이렇게 써서 막 드리는데 제가 계속 이거를 5월 달부터 이 표를 만들어 갖고 보내드리면서 국내 정배 삭감비 요거 차이에서 0.2배당 이상 삭감 경기 역배당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전 추천은 못 드립니다만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해외 구매 흐름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전력상 우세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휴스턴은 뭐 어제 경기는 그래도 휴스턴이 지금 페냐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친정팀 상대로 산체스도 한 방 매겨줬고 이제 휴스턴 타선이 좀 많이 매서워졌죠. 카라티니가 나오니까 확실히 다르죠. 카라티니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만 오늘 선발 투수가 지금 TBD 걸려있는 상황에 제가 이걸 뭐라 가타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쉬었던 양 팀입니다. 워싱턴과 애틀랜타의 고어와 이 세베리노가 매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고어는 좌투수죠. 그리고 세베리노 양 선발 투수가 아까 5승 11패, 4승 11패로 굉장히 승운이 없는 모습입니다만 이 최근 흐름으로 보면은 고어는 3연패를 하고 있고요. 개인 3연패, 세베리노 개인 3연승을 하면서 양 팀의 7월달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사실 전력으로 따지고 본다면 워싱턴은 세베리노의 공에 대해서 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최근에 타격으로 보면은 지표상으로 봤을 때 워싱턴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누구였냐? 가르시아 주니어부터 시작해갖고 조시벨, 그 다음에 랄리, 그 다음에 하우스, 하셀 3세까지 해가지고 타격감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제임스 우드가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나머지 타자들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틀랜타가 지금 걱정인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2주 동안의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커츠가 너무 안 나와요. 커츠가 지금 최근에 좌투 상대로 1할 8푼대 수준으로 2주 동안 너무 고전하고 있고 여전히 좌투 킬러입니다. 랭글리어스 졸라 잘 쳐요. 다만 나머지 타자들이 좌투 상대로 성적이 조금 안 나오고 있다 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블리데이가 얘가 이제 저번에 좌투 상대로 4타수 4안타 기록하면서 타율 18 기록하고 있는데 2주 동안에 그거 말고 사실 고정값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좌투 상대로는 사실 랭글리어스 말고는 공략할 수 있는 수치가 지금 7월달 최근 2주 동안에 보이지 않는 애틀레틱스란 말이죠. 그래서 고어가 볼질을 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좀 호투할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세베리노는 최근 흐름을 살린다면은 워싱턴 타선을 조금 막아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세베리노의 성적은 분명 좀 기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이 일단 정배받는 거 납득은 돼요. 납득은 되는데 문제는 결국 양 팀 모두가 불펜에서의 불안감을 더욱더 좀 심오하게 가지고 있는 팀들이라는 점이고 제가 하나 공개하자면 제가 오늘 표에 워싱턴 언더를 써놨어요. 이 경기를. 그래서 이게 양 팀 선발 투수들이 지금 고어 같은 경우에는 상대 타자들이 덤벼들고 그렇게 좀 좌타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6이닝 이상을 칠 수 있게 일단 투구수가 워낙 받쳐주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던질 거라고 바라보고 그렇게 이렇게 언더를 썼고 그게 이게 불가능하게 된다면 이것도 역배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펜에서 불안감이 애틀레틱스도 애틀레틱스인데 워싱턴은 심각해요. 정말로.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불펜이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고어가 실점이 아직 많지 않더라도 볼질을 하면서 위기 관리를 돋보여서 자기 실점을 줄이더라도 이닝 수가 짧아지면 경기 후반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쪽은 지표 아무리 봐도 워싱턴 쪽이에요. 워싱턴 쪽이 너무나도 불펜이 불안합니다. 데이터가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워싱턴 불펜은 필승조들 나오는 경기 아니었을 때는 제가 작년에 항상 빨아줬었던 누구죠? 하비, 피네건 얘네 둘이 포함해가지고 필승조 올해는 뭐 합이 없으니까 이제 원래라면은 피네건 뭐 페르 그 다음에 뭐 차핀 그 다음에 뭐 한 명 더 하면 또 누구 있었지? 아무튼 한 4명 정도 있었는데 그거 걔네들 말고 나머지 나왔을 때 그냥 박살이 나버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2점, 1점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4, 5점씩 주고 그냥 경기가 터져버리는 경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 시즌 워싱턴 불펜 데이터가 그냥 쓰레기가 되어 있거든요. 상종할 수 없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상종할 수 없는 수준의 이 패전조, 이 추격조들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늘 지금 워싱턴은 불펜에서도 이미 아까 디트로이트에 피네건 팔아 넘겼듯이 불펜 자원도 지금 없어요. 차핀도 지금
또 팔아넘기고 남아있는 불펜 자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배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일단 보면서 양팀 선발 투수가 5이닝에서 6이닝 정도 각각 2실점 내로 한다라고 저는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펜에서 실점 수준에 따라서 이게 외줄타기 언오버가 갈릴 텐데 저는 일단 언더 봅니다만, 그런 와중에 저는 애틀레틱스 2.5 프렌 혹은 역배까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볼티모어. 제가 필라델피아 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경기 보면요, 다른 여타 경기들 중에서 필라델피아만큼 경기 재밌게 하는 팀들이 없습니다. 진짜로 졸라 도파민이 여기서 나와요. 카일 슈아버 어제 3층 덱 넘기는 홈런 포함해가지고 39호 40호 멀티 홈런 때려냈고요. 어제 뭐 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이적해서 들어온 베이더의 필라델피아 이적 9첫 홈런까지 기록되면서 진짜 홈런 쇼를 해서 대승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 또 그런 타선이 나와줘야 되죠. 이 타이완 워커 가지고 지금 이 볼티모어 타선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사실 볼티모어도 그렇게 홈런을 또 때려내면서 이제 오늘 계속해서 강타가 나오고 있죠. 진짜로 정말 핫히트가 나오고 있고, 볼티모어 타선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와중에 타이완 워커다 털릴 거 각오해야 됩니다. 이 경기는 진짜로 각오를 해야 되고, 이미 이 경기 또한 이 해외에서 1.75배 초기 배당이었고 국내 1.51배, 0.24배의 배당차가 나온 경기고,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도 역배 가능성은 반드시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실제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하나 공개를 하자면 또 업체가 볼티모어 구매를 또 한 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 또한 크레머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크레머라는 투수에 대해서 신뢰가 저는 많지가 않아요. 조금은 평범하다라고 생각되는 공인데, 그 공으로도 그래도 그 커터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번 시즌의 전반기의 모습과 완전 극초반의 모습과 최근까지 모습이 조금 그래도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다만 오늘 경기도 뭐 굳이 접근을 한다면 저는 좀 필라델피아 오버로 접근을 해서 이거 필라델피아가 좀 이기는 그림을, 타이완커가 털려도 이기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만,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아무리 크레머가 최근에 홈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으로 실점이 조금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콜로라도랑 토론토 상대로 여전히 그래도 얘가 보여줬던 이 전반기의 모습을 따지고 본다면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피칭이 또 나와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는 눈야구로는 크레머는 언제든 맞아야 되고, 저번 콜로라도 상대했을 때나 아니면 토론토 전에 5이닝 그 3실점했던 경기라든지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경기하면은 잘했다라고 박수 쳐야 되는 수준의 피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줬고, 7이닝 피칭도 거뜬히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볼티모어 2.5 프렌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타이완 워커 진짜 못 믿습니다. 타이완 워커가 또 삽질하면은 뱅크스 꺼내가지고 이제 잔반 처리 시켰다가 경기 역전 안 되면은 경기 그대로 터져버리는 게 필라델피아 경기거든요. 타선 지원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볼티모어 프렌을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 대 캔자스시티인데, 오늘 뭐 국민 픽이겠죠. 여러분들도 다들 이제 크로시아 나오는 경기다 보니까 뭐 1.2 몇 배 이거라도 챙기려면은 보스턴 승 갖고 가시는 사람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타격이고, 어제 순수하게 그냥 순수 피지컬 타격으로 보스턴이 캔자스시티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눌렀고, 베르게트 샌디에고에서 이적해서 넘어와서 이제 등판을 하게 되는데, 보스턴의 타선이 정말 매서워요. 지금 어제 뭐 운도 좀 따랐던 것도 있었고, 타구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에 아닌 것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긴 합니다만, 분위기 자체가 지금 안 넘어와요. 지금 캔자스시티 쪽으로. 여기에 이제 오늘 크로셰 나오다 보니까 캔자스시티가 보여주는 좌투 상대 타율 자체도 따지고 봤을 때는 당장에 지금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타자가 썩 많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캔자스시티도. 그래서 오늘도 보스턴의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은 선발 매치업에서 뭐부터 이미 좀 많이 기울어 있는 경기지 않나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베르게르트의 피칭도 이제 얘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부터 이제 피칭하는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볼질이 문제예요. 볼질이 피안타율 자체는 정말로 그렇게 좋은 막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선수입니다. 구위 자체에서의 그 스토프 자체는 가지고 있는데 커맨드에서의 문제예요. 커맨드 그 볼넷으로 인해서 오늘 실점이 홈런으로 인한 대량 실점, 장타로 인한 대량 실점일 것이냐, 아니면 고급 야구로 그냥 한 점 한 점 야금야금 주는 경기일 것이냐에 따라서 어느 후보가 좀 갈리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늘 경기는 그래도 언더 게임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캔자스 시티는 거의 그냥 못 건드린다 보는 경기고요. 크로시에 공에 언더 게임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배당을 조금 더 챙기고 싶으시다면.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클리블랜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앨런 대 홈즈인데 어제 경기 이제 재밌었죠. 클리블랜드 이제 아리아스의 홈런으로 이걸 앞서 나가게 되었고 5점을 먼저 고지를 밟았고 매치가 추격을 했습니다. 뭐 말루 상황에서 하지만 그 상황이 좀 아쉽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매치가 이기지 못하고 클리블랜드의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오늘 경기 앨런 대 홈즈,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클리블랜드가 결국 이 쓸 수 있는 불펜 자원에 있어서 스미스, 게리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어제 세이브했었던 엘라이트까지가 진짜 모든 것이거든요. 모든 것. 정말로. 그게 이제 오늘 또 나오려고 하기에는 게리스가 어제 무너졌고 스미스 멀티닝 던졌고 엘라이트 정도만 이제 이기는 상황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런 이기는 상황을 클리블랜드가 끌어낼 수 있을까를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홈즈가 나오게 돼서 홈즈가 6이닝 정도 버텨준다면은 어제 등판에서 타일러 우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아제 헤슬리는 또 연투를 좀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거고 클리블랜드보다는 매츠가 선택지 부분에서 후반 싸움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정도만이 오늘 경기에서 이점이에요. 다만 타격에서도 좌투수 상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매체 타선의 활약이 소토가 일단 바닥을 치고 있고 당장 그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매츠도 사실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는 정배당 선택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매치 타선이 고전하고 있는 게 좌투수고, 지금 매치 타선에서 좌투수 상대로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치고 있는 타선에서 보면 활약을 보면 제프 맥닐이 그나마 7타수 4안타 4할 한 4할 2푼 9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바레즈가 6타수 2안타 3할 3푼 3리, 비엔토스가 11타수 4안타 3할 6푼 4리 이 정도 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타자들 피터 알론소 2할 3푼 5리 17타수 4안타고요. 소토 19타수 2안타 1할 5리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모 19타수 4안타 2할 1푼 1리 치고 있고, 스털링 마르테 7월달에 너무 잘해줬죠. 하지만 좌투 상대로는 11타수 2안타 1할 8푼 1리, 그리고 프란시스코 린도어 20타수 5안타 2할 5푼 수준에서 지금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 매치의 핵심 타자들이에요. 오늘 경기에서도 만약에 앨런에게 그렇게 좀 고전하는 양상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좀 점수가 안 나는 쪽으로 생각해서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더 느껴지는 그런 경기인 것 같다라고 봅니다. 실제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6회까지 점수가 안 났던 경기였어요. 점수가 그렇게 굳다가 후반에 가서 그렇게 갑자기 5회까지 5회 끝날 때까지죠. 점수가 안 났던 경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지고 연장을 가서 개판 오버가 난 건데 오늘도 그런 상황이 나오지 말란 부분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똑같이 그렇게 불펜에서 또 그렇게 많은 실점이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언더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틀랜타 대 미러키인데 이것도 하나 공략했습니다. 대마이가 되시면은 가시는 거고 아니면 말고인데 반갑습니다. 저는 이 경기 당연히 미러키 승부입니다. 데이터 자체적으로 애틀랜타가 비빌 수 없는 데이터예요. 애틀랜타가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우투수 상대 지난 2주 동안의 타율 자체도 2할 1푼대 수준밖에 안 나오고, 미러키가 좌투수 상대로 지난 2주 동안 팀 타율이 3할 6푼이 넘어갑니다. 3할 5푼이 넘어가요.
정말로 압도적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새끼 때문이에요. 얘네가 스포츠북닷컴이라는 이 해외 도박 업체 회사입니다. 회사 실제 회사인데 얘네가 오늘 트리거를 걸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7월달에 얘네가 리버스 라인이 뭐냐면 이 정배당 구매율 있죠. 커버스 구매율 여러분들 보시는 구매율이 뭐 80% 70% 나오죠. 그 70% 80% 반대로 걸어가지고 이제 건다란 뜻이에요. 리버스 라인 머니 들어간 거거든요. RLM 요 약자로. 근데 그렇게 걸어가지고 승률이 63%를 찍었어요.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도 역배로 그렇게 걸어서 4승 2패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최근 성적으로 보면요. 17번 그렇게 역배 배팅을 해가지고 14승 3패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얘네가 애틀랜타에다가 역배를 걸었어요. 예,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저는 아무리 분석해봐도 뭐가 변수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조이 벤츠가 최근에 선발 전향하고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타선 타율이 좌투 상대로 그렇게 지금 뭐 2할 7푼, 2할 8푼 치는 것도 아니고 팀 타율이 3할 5푼이 넘어가는데 저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러키 승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저렇게 구매를 하긴 했어요. 네,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지표적으로 따지도록 불펜 자원 여유 서로 여유 되고요. 선발 싸움에서 그냥 점수 누가 어떻게 내느냐 그거 따라서 가는 건데 그런 거 따지면 결국 지금 미러키의 타선 지표가 너무 넘사벽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프레디 페랄타가 결국 이 좌타에게 이 포신 페스트볼의 공략을 좀 조심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발드윈 그 다음에 해리스 2세 얘네 둘이한테 좀 많이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서 핸디캡은 걸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일단 배당 자체가 너무 맛있죠. 1.5배당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그냥 뭐 일반승 정도로만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컵스 대 신시내티인데 어제 영웅이 될 뻔했던 댄스비 스완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되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말았죠. 투런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팀이 역전당한 상황에서 내야타를 쳐가지고 이제 세이프 판정을 받았는데 보니까 베이스를 안 밟았네. 미친 새끼가 발이 진짜로 한 5cm가 부족해가지고 베이스 앞에 발을 갖다 댔다가 발을 끌어가지고 당겨오면서 그게 베이스에 터치가 돼가지고 세이프 판정이 번복이 돼서 이제 아웃이 되어가지고 그게 또 안타깝게 되었죠. 컵스 구매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래도 뭐 신시내티가 타선이 뭐 잘 됐던 거 프리들이 타격이 그렇게 결승타를 날린 거 너무 보기 좋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분명 오늘 경기도 이마나가가 나옴에 있어서 신시내티가 불리해지는 건 있어요. 다만 지금 판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원래 이 좌투수가 나왔을 때 신시내티가 굉장히 약해지는 게 엘리 델라 크루즈가 우타석에서 너무 못 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최근 2주 동안의 엘리 델라 크루즈는 좌투수를 상대로 3할 6푼, 3할 7푼에 가까운 타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오늘 경기도 이마나가가 또 버텨줄 수 있을 거다. 마냥 이마나가만 믿고 걸기에는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은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단 이 리텔의 지표가 오늘 경기에서 이 위글리필드의 컵스를 상대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지표를 보여드린 바도 있었는데 위글리필드에서 계속해서 그냥 언더만 주구장창 걸어도 승률 60%가 나온다라고 저번에 지표가 좀 보여졌죠.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표가 쌓였는데 위글리필드에서 언더 가면은 적중률 60%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언더게임이 좀 많이 되는 케이스고 오늘도 실제로 바람도 역풍이에요. 순풍이 부는 게 아니라 역풍으로 7마일가량이 되는 바람이 역풍이 불다 보니까 홈런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할 수 있다라는 점은 컵스의 핸디슨까지 노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보긴 합니다. 다만 지표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오늘도 좀 주목해야 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선수는 제가 볼 때 맥과이어가 나와도 되고 켈리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둘 다 나와도 돼요. 포수 얘네 둘, 그 다음에 니코너, 그 다음에 지금 타격감이 뭐 좋은 거는 뭐 쇼, 그 다음에 스완슨
요쪽 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피크로 암스트롱까지 오히려 지금 스즈키랑 카일 터커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이안해 이쪽에서는 라인업이 좀 타격에 힘이 조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대량 득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기는 어렵고 오늘도 당연히 언더 게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상황입니다. 불펜에서는 오늘 이제 신시내티가 많이 갈아 넣었던 경기였죠. 어쩔 수 없었죠. 로돌로가 오늘 던지다가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는가 중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은 다른 선발 투수였던 이제 닉 마르티네즈가 올라와서 길게 던진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선발로 바로 또 등판할 거를 염두를 했는지 2.1이닝 던지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뭐 필승조 다 꺼내 썼었던 신시내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컵스 쪽으로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예요. 오늘 이만화가 6인 던지면은 어제 썼던 컵스의 불펜진들은 필승조에 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켈러랑 그 다음에 그 팔렌시오스였나? 걔하고 마무리 투수 걔네 둘은 안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유가 있는 쪽은 불펜은 컵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 대 양키스. 이거는 진짜로 와, 작피한테 그거를 쳐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양키스를 보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죠. 정말로. 안타깝죠. 정말. 텍사스한테 결국 이제 양키스가 이렇게 또 심지어 이제 끝내기 패배로 버드가 무너지면서 조시영의 끝내기였죠. 조시영의 끝내기였고 작피의 동점런이었나? 9회. 와, 진짜로 경기가 양키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데빈 윌리엄스도 안 되고 심지어 콜로라도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버드 갖고 오니까 개 털리고 있고 피츠버그에서 마무리 배드너 빼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발 빼오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결과가 참 안 나요. 못하던 애가 또 잘하니까 잘하던 애가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냥 사고를 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로. 정말 할 말이 없고 오늘도 이제 워렌 대 이발디인데 이발디가 이미 이번 시즌 양키스 상대로 6.1이닝 1실점인가 정말 잘 던진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저지까지 없는 와중에 얘가 부상 복귀하고 후반기에 던지면서도 지금 극강의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정규 이닝 채우고 나면 올해 진짜 사이영업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제가 이발디의 이 커브볼을 계속 고평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발디는 원래 빠른 공이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발디 보고 진짜 와 낭만이다. 진짜 하트 나왔다 눈에서 싶었던 경기가 양키스랑 보스턴이랑 보스턴 홈에서 던졌던 그 ALCL이었나? 그 챔피언십 시리즈였나? 가을 야구였는데 101마일, 102마일을 던지면서 양키스 타선을 압도했던 그때 당시 이발디는 정말 낭만 그 자체였어요. 졸라 공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공을 던지지 못하지만 변화구를 또 갈고 닦으면서 지금의 이발디의 커브볼의 밸류가 정말로 너무 뛰어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발 싸움에서는 사실 이발디가 꺾이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요 경기도 오늘 배당 삭감이 조금 있어요. 해외에서 1.77배, 국내에서 1.56배로 0.21배 삭감이 있어서 역배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좀 그냥 언더로 틀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 경기예요. 워렌도 얘가 이제 멘탈리티가 좀 약한 편인데 긁히는 날에 얘 이제 구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타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최근 두 경기도 홈에서 잘 던졌었고 이 원정에서 7월 달에 던졌던 두 번의 경기가 모두 삽질이 되면서 홈과 원정에 기복이 있다라는 점은 오늘 경기도 불안하게 만들긴 합니다만 홈에서 텍사스 상대로 지난 5월 달에 5.2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삼진 10개 잡았던 이력이 있다 보니 자신감 있게 좀 피칭한다면은 언더 게임으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저는 이 국내 배당 삭감 요거 조금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 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정배 삭감 여기에 빨간색 글자로 딱 쓰여있다? 그러면 저는 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배 웬만하면 안 씁니다. 웬만하면 정말로 언업으로 틀어가던가 프렌들이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경기도 저는 그냥 언더로 틀어본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이제 저 뭐야 토론토 경기인데 뭐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보비셋 홈런 2방 시원하게 때리고 뭐 클레멘츠부터 시작해서 어제 컬크 복귀했죠. 컬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케스 뭐 슈나이더까지 홈런 치고 진짜 뭐 잔치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콜로라도가 조금 더 비벼주면서 좌투 상대로 워낙 강한 모습이 또 있었다 보니까 좀 치지 않을까 싶었던 경기였는데 이제 오늘 경기도 결국 베리오스 대 몰리나 사실 기울었죠. 토론토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고요.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이거 아무리 콜로라도 똑딱이 치고 나가고 2루타 치고 한다고 하지만 토론토 지금 보비색 게레로 중에 터진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토론토 승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정배 받은 게 보스턴이랑 이제 토론토 배당 거의 좀 비슷한데 뉴욕 매츠 비슷한데 1.38, 1.29, 1.37 이 셋 중에서 저는 토론토가 제일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그냥 이미 뭐 어제 경기 전력을 따질 게 못 되는데 어제 경기 그냥 분위기에서 이미 이거 게임 가버리지 않나 싶어요. 피츠버그 상대할 때랑 지금 콜로라도가 좀 이젠 다르고 선발에서도 오늘 베리오스의 커브가 범타율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지표가 조금 더 보입니다. 그 다음에 LA 엔젤스 대 템파베이인데 템파베이도 진짜 큰일 났죠. 얀디 디아즈 못 치면 이게 점수가 안 나는 게 참 큰일이다 싶은 상황입니다. 얘네도 어제 경기를 보면서 기쿠치가 그렇게 볼질을 하면서 불안한 피칭을 하고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연출을 했는데도 점수를 내는 거는 고작 1점이 전부였었고 LA 엔젤스에게 타격이 씹어 먹혔어요. 이제 오늘 경기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제 원래라면은 제가 분석을 했을 때 하우저가 워낙 우타자에게는 강했었고 좌타자에게 약했습니다만 처맞았던 것들이 우타자에게 공략을 당합니다. 어제 네토부터 시작해서 트라웃, 그 다음에 워드, 그 다음에 홈런 맞았던 아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4만타 경기 했었던 테오도시오부터까지 해가지고 전부 좌타가 아닌 우타에게 조금 고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오늘도 페피엇은 좌타자에게 강하고 우타자에게 약한 투수예요. 이번 시즌에 페피엇이 강한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좌타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면서 1할 8푼대, 가장 낮을 때는 1할 6푼대 피안타율을 보였던 것이 성적 유지의 비결이었는데 지금 오늘 경기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랑 좀 반대죠. 지금 LA 엔젤스의 타선에는 좌타자가 샤뉴엘, 스위치히터 몬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익수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캄페로 말고는 전부 다 우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페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우타자에게 시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페피어스이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리아노가 멘탈만 챙길 수 있으면은 지금의 지표상으로는 LA 엔젤스가 이기는 것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가 요 경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불펜에 있어서 템파베이가 워낙 좋은 자원들을 아껴놨어요. 어제 이제 세이모어만 등판을 시켜가지고 경기 짬 때렸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쓰게 될 선수가 이미 켈리가 마이너리그로 8월 2일자로 내려가가지고 웬만하면 템파베이 불펜이 누가 올라든 간에 그렇게 약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LA 엔젤스는 이기려면은 오늘도 좀 불펜은 좀 갈아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분명히 자원도 남아있고 그렇게 치면은 오늘도 점수가 그렇게 썩 많이 나는 상황은 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언더 양상도 예상을 하게 된다라고 좀 오늘도 언더 게임 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LA 엔젤스가 위닝 확보할 것이다 라고 좀 더 강하게 좀 봅니다. 이 경기는. 그 다음에 애리조나 대 샌디에이고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경기를 또 드리면서 역배 가능성 있다. 빨간불 들어왔다. 배당삭감 0.21배 바로 역배 났죠. 애리조나가 어제 이제 타격이 뭐 토마스 최근에 너무 잘 치고 있고 캐롤과 케텔 마르테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르비슈 멘탈 문제, 재고 문제 반드시 또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다르비슈가 저번 경기에서는 커맨드가 또 잡힌 모습이 조금 보이면서 피칭에 개선된 뭐 양상이 조금 나와가지고 며칠 상대로 무려 7이닝을 갔다가 무사사구 무실점 피칭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르비슈가 똑같이 이런 피칭을 할 거라고 한 경기만의 표본을 잡고 다시 그렇게 성적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저는 불안 요소가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넬슨 공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넬슨이 이 파트가 부진한 동안에 저 로드리게스가 부진한 동안에 이 가장 이 기둥 서방 역할을 했던 좀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빠른 이 최대 98마일의 묵직한 공을 가지고 힘싸움을 걸어서 정말로 잘해줬던 이번 시즌의 넬슨이거든요. 전반기 동안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감 보면 잭슨 메릴, 마차도 타격감 좋습니다. 타격감 분명히 좋아 보이고 크로에노스까지도 어제 치는 거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요. 또 아라에즈도 마찬가지고 티키타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기준점이 9.5점 납득은 됩니다. 이미 근데 싸움이 이제 타격전 양상으로 투수전 양상보다는 타격전을 좀 예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그래도 애리조나가 또 한 번 더 프렌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장타력이 애리조나가 최근에 터지고 있어요. 애리조나가 저번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애틀레틱스 원정에서부터 2차 애틀레틱스 원정 2차전부터죠. 케테 마르테랑 이제 캐롤 홈런 때리기 시작하고 이제 토마스랑 그다음에 이제 어제 라클레어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다음에 또 누구더라? 메카시였나? 페르도모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토마스까지 해가지고 지금 장타가 터지고 있거든요. 콜로라도래. 이 샌디에고가 장타력에서 오히려 밀려버리면서 이 경기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슬러그 수치가 양 팀에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이 마차도 빼면 샌디에고가 장타력이 지금 거의 없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리조나의 한 방 한 방이 샌디에고를 괴롭힐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이고 2.5 프렌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시애틀 대 화이트삭스. 오늘 역배를 노려본다면 이 경기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 이 시애틀이 타격은 당연히 뭐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시즌 순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절대 무신할 수 없죠. 다만 화이트삭스 타선을 저는 절대로 약하다고 이제는 생각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분명히 지금 화이트삭스는 최근에는 발린도 잘 치고 있고 베네텐디 장타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이드로스, 그 다음에 몽고메리, 포수에서 이제 오늘 쿠에로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역배 난다고 봐야 되는데, 룰로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소사, 그 다음에 터크먼, 그 다음에 최근에는 타일러, 이 워싱턴에 있던 왕눈이, 얘도 정말, 나름, 뭐, 화삭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수에서 틸이 안 나오고 이제 쿠에로가 나오는 게 화이트삭스가 이기는 승리 공식 1번 퍼즐인데, 그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 마틴이 그렇게 실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이미 기준점 7.5점부터 시애틀도 화삭 학살할 거라고 봤으면은 이게 7.5점 잡히면 안 되는 경기예요. 근데 브라이언도 이제 마틴 매치에서 이미 7.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비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비비는 경기를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칼랄리가 그렇게 홈런을 미친듯이 때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걔가 보여주는 실질적인 타율 자체는 1할 후반대, 2할 극 초반대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뻥 스탯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홈런을 안 때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아로자레나의 기대값이 너무 그러니까 기대는 바가 너무 커져요. 사실 조시 네일러 영입했지만 그렇게 임팩트 있는 건 아니죠. 수아레즈도 지금 영입하고 나서 그 기량 보면은 사실 시애틀 유니폼 입고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훌리오, 아로자레나, 그 다음에 플랑코, 그리고 제이피 크로포드, 칸조네 이 5명 정도에서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시애틀인데 마틴이랑 상성을 봤을 때 오늘도 기대주가 되는 쪽은 제가 볼 때 아로자레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득점 상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화이트삭스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시애틀 승 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화이트삭스가 그렇게 LA 인저스 상대로 마지막에 털릴 때였나? 배실이 올라와가지고 필승조인데 개 털렸었거든요. 그냥 신명나게 털리면서 불펜에 대한 불안감을 또 키워놓는 모습을 또
뚜렷하게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애틀이 후반 마운드 안정감의 차이에서 정배당을 받지 않을까라고만 보는 경기입니다. 다만 뭐 배당이 너무 짜져 1.28배. 그렇다고 시애틀 홈에서 7.5 받은 경기 마행각이 여러분들 대마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틀어간다면은 저는 언더 양상을 일단은 보긴 합니다만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일단 비추천드립니다.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되고 배트맨 구매 한도가 뭐 한 회차당 10만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소소하게 그냥 요거 화상 옆배 걸고 그냥 재밌게 좀 봤을 경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경기이기도 해요. 그만큼 최근에 보여준 화이트삭스의 타격 임팩트가 조금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지표도 실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 경기가 다저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거 언더 드려서 이제 조합도 여러분들 드렸던 경기였는데 점수가 뭐 사실 많이 나기에는 선발 투수들이 많이 세긴 했죠. 그래서 좀 팽팽한 싸움 끝에 결국 경기 후반에 그 안타 하나 못 막아내고 그렇게 점수가 나가지고 2대2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인트루이스가 승리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이콜라스 대 시엔 나오는 경기인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다저스의 승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언오버 쪽으로 여러분들 그럼 불안해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하는 거는 안타깝지만 태경형님은 10.5로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9.5에서 언더 봅니다. 회사에서 구매를 좀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다저스의 타격 지표가 너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마이콜라스랑 상성을 따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에 다저스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 지표가 여러분들이 그냥 다저스 이름 오타니, 무키베츠, 프레디 프리먼, 윌 스미스, 테오스카 랜데스 와 씨발 졸라 세네 다저스 우승 가자 이런 그런 지표가 안 나와요. 네, 그런 지표가 안 나옵니다. 다저스 타격 지표가 최근에 너무 부진한 성적이 다저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이걸 좀 보면은 최근 2주 동안에 우투수 상대 기본 우투수입니다. 우투수 상대 지표를 보면은 무키베츠가 35타수 5안타 1할 4푼 3리 치고 있고요. 콤프로터 27타수 4안타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에스 35타수 7안타 치고 있고요. 그 다음 뭐 이 정도 좀 못 치고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뭐 테오스카 그 다음에 오탄 2할 9푼 4리 프레디 프리먼 3할 7푼 1, 2 정도 윌 스미스 3할 5푼 정도. 근데 여기에서 타점 생산을 봐야 되는데 이 타점 생산에 있어서 프레디 프리먼의 지분이 너무 큽니다. 프레디 프리먼 혼자서 12타점 나머지 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타자들 중에서 이 타격지표 표본이 10타수 이상인 타자들 기준으로 했을 때 프레디 프리먼의 타격지표 타점 지분이 40%가 넘어가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이 세인트루이스가 작전을 걸고 들면은 의외로 잘루 파티가 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뭐 공개를 해도 상관없겠죠. 갈 사람 가고 아니니까 저는 표에 세인트루이스 2.5 프렌 써드렸어요. 이 경기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슈엔의 피칭을 제가 저번에 한번 봤었는데 얘가 커맨드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세인트루이스 타격도 지금 문제 많거든요. 사실 문제가 좀 많은데 그래도 지금 콘트레라스가 이제 윈이랑 그 다음에 콘트레라스 그 다음에 저 누구죠? 워커까지 해가지고 너무 좀 잘해주고 있고 도노반과 브럴슨이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기대값이 있는 세인트루이스 라인업이 다저스의 지금의 타선의 분위기와는 조금 맞물렸을 때 비비는 싸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요 경기도 세인트루이스 2.5 프렌저는 드려보고 배팅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십니다만 저는 일단은
고려하지 않았다. 오늘 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 조합에도. 예, 그거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프리뷰 끝나는 것 같죠? 예, 다들 오늘도 건승하시고요. 예, 어제는 올킬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좀 마무리가 잘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멤버십 3만원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지표들 제가 요약해가지고 싹 써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얘네들 적중률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조금만 잘 파보면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 알고 싶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참고 좀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